구글 제미나이 3.0을 이용하는 방법은 기기에 따라서 다른데요. 컴퓨터의 경우에는 구글 크롬을 실행을 하고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시면 구글 제미나이를 이용할 수 있고요. 스마트폰은 제미나이 앱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의 제미나이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제미나이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미나이 처음 화면이 나오게 되죠. 이 제미나이를 제대로 이용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구글 계정은 있으셔야 합니다. 구글 계정이 있어야지만 내가 지금까지 제미나이와 대화했던 내용들을 좌측에 저장을 할 수가 있죠. 구글 계정이 없어도 이용은 할 수 있지만 좌측에 나눴던 대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앞서 대화 내용에 이어서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없죠. 대부분 구글 계정은 가지고 계시겠지만 혹시 구글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꼭 구글 계정을 생성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렇게 처음 화면으로 들어오게 되면 제미나이에 따로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죠. 이미 구글 크롬에 계정이 등록돼 있으면 제미나이를 실행하게 되면 이렇게 제미나이도 동일한 계정이 생성되겠죠.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것은 무료 계정인데요. 이 무료 계정을 이용할 경우에도 기본적인 사용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3.0은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한계가 있죠. 입력창에 보시면 사고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고 모드를 누르시면 빠른 모드와 사고 모드 3 프로라고 나오죠. 빠른 모드는 일반적인 무료 계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버전이고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3.0 버전은 기존 제미나이에 비해서 오류도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복잡한 주제에 대한 결과물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제미나이를 자주 이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무료 버전인 빠른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지만 하루에 한 번 이상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프로 버전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3.0 프로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미지 생성이나 영상 생성 기능도 많이 바뀌었죠. 예전 버전으로 이미지나 영상을 한두 번이라도 생성을 해보신 분들은 엄청난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제미나이에게 요청하는 주제에 따라서 빠른 모드나 사고 모드로 바꾸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날씨에 대한 문의라든지 간단한 질문과 답변 같은 경우에는 빠른 모드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하지만 업무상 이용을 한다거나 제미나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주제에 대한 내용들은 3 버전을 이용을 해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밑에 업그레이드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미 유료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이 나오지 않죠. 위에 있는 빠른 모드와 사고 모드 두 가지만 나오게 됩니다. 자, 업그레이드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구글 AI 프로로 업그레이드 하라고 하죠. 프로로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이번에 또 새로 출시된 베오 3.1에 대한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이 베오 3.1은 영상을 생성해주는 인공지능이죠. 베오 2.0 버전에서는 인물을 생성할 경우 얼굴이 일그러지게 나온다든지 손가락 개수가 6개, 7개가 나온다든지 중간이 지워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있어서 저 같은 경우도 잘 쓰지 않았었는데요. 베오 3.1이 되면서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베오 3.1은 현재 영상 생성 인공지능 중에는 거의 최고 수준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딥 리서치 액세스도 가능하고요. 얼마 전에 많은 이슈가 됐던 나노 바나나도 이용을 할 수가 있죠.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이 나노 바나나를 이용하는 횟수도 제한이 됩니다. 그 다음은 1500페이지 분량의 파일을 업로드하고 관련된 내용을 요약한다든지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하는 것도 전부 가능해졌고요. 이렇게 프로 구독을 하게 되면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비스인 구글 AI 랩스에서 구글 플로우, 구글 위스크, 노트북 LM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1, 2회 정도밖에는 이용을 할 수가 없는데요. 프로 버전은 더 많은 횟수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지메일, 구글 독수 등과 연동이 되죠. 그리고 2테라의 스토리지를 제공을 합니다. 이 2테라의 스토리지는 구글 드라이브를 말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5기가만 제공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구글 제미나이에서 영상이나 이미지를 생성한다든지 좀 더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대화를 할 경우 그런 내용들이 전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이 되는데요. 구글 드라이브에는 지메일도 저장이 되어 있고 구글 포토도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관련된 내용도 백업이 되기 때문에 5기가의 용량은 턱없이 부족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미나이에서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 일정 시간이 되면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예전에 요청했던 내용들이나 대화했던 내용들을 찾아보려고 할 때 찾을 수가 없겠죠. 2테라 정도의 용량이면 매일 제미나이를 이용하더라도 몇 달 정도의 분량은 충분히 저장하고도 남는 용량이기 때문에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 버전을 이용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한 단계 더 위의 버전인 울트라 버전도 있는데요. 울트라 버전은 아래쪽에서 구글 AI 요금제를 누르면 울트라 버전이 나오게 되죠. 울트라 버전은 구독 요금이 상당히 올라가죠.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시고 많이 활용하시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경우는 프로 버전만 이용하셔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해서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구독을 했을 경우인데요. 상단에 보시면 프로라고 나오고 있죠. 앞서는 업그레이드라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무료 버전의 경우고 구독을 하게 되면 이렇게 프로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입력창에 빠른 모드를 눌러보시면 빠른 모드와 사고 모드 두 가지만 나오고 있죠. 자, 새로운 채팅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중앙 부분은 대화를 하는 창이 되겠고요. 좌측은 지금까지 내가 대화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자, 그 다음 좌측 상단에 메뉴 접기를 누르면 대화창만 보이게 됩니다. 메뉴 버튼을 눌러서 대화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새 채팅을 누르면 새롭게 채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이제 제미나이에게 필요한 내용을 질문하거나 요청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 좌측에 있는 새 채팅을 눌러서 새로운 채팅창을 열었을 경우 좌측에 있는 최근 부분에는 기록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새롭게 뭔가 요청을 했을 때만 그 기록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제목은 내가 질문한 내용이 제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간단한 질문을 해볼까요? 내일 날씨는 어떤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사고 모드를 이용할 필요가 없죠. 빠른 모드만 이용해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출합니다. 그러면 답변이 나오고요. 좌측에 최근에 보시면 내일 날씨는 어때? 라고 들어가게 되죠. 자, 이렇게 대화가 시작됐을 때만 최근 부분에 새로운 대화가 등록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대화 내용 중에서 내가 원하는 대화를 이어나가야 할 경우 그 대화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대화가 나오게 되죠. 이때 입력창에 대화를 입력해서 동일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록이 나와 있게 되면 예전에 했던 대화도 찾아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대화를 찾을 때도 간편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상단에 있는 검색 버튼을 누르시고 대화 내용에 관련된 주제를 입력하면 바로 찾아주게 되죠. 아이스 커피라고 입력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주제로 나눴던 대화방들이 여기에 보이게 되죠. 아이스 커피 영상 생성 요청 클릭해 봅니다. 그러면 해당 대화방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 다음은 이 대화방에서 기존에 했던 대화를 이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검색은 대화방 안에 있는 내용을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피치 밴드로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가장 최근 대화방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상단 검색 버튼 누르고 피치 밴드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금방 들어갔던 대화방이 나오죠?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치 밴드 바로 찾아볼 수가 있죠. 이렇게 검색을 할 때 철자법이 약간 틀리더라도 알아서 전부 찾아줍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죠. 그 다음 좌측 아래쪽을 보시면 활동이라고 있죠. 활동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제미나이와 나눴던 대화 내용들이 이 활동 기록 보관소에 저장이 되어 있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어제 했던 대화 내용, 그 전에 했던 대화 내용들도 여기서 전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대화 내용들은 X 버튼을 눌러서 닫을 수 있죠. X 누르면 삭제 중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그 대화방은 더 이상 검색이 되지 않고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있는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활동을 삭제할 수 있죠. 지난 1일 동안 했던 대화 내용들을 전부 삭제할 수 있고요. 전체 기간 또는 사용자 설정 범위를 지정해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달력 버튼을 누르시고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날짜를 선택한 다음 누르시면 전체 내용을 삭제할 수 있죠. 이렇게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지만 이런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죠. 제미나이는 꼭 회원 가입을 해서 이용하도록 하시고요. 이 기능은 유료와 무료 버전 상관없이 전부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좌측에 있는 스토리북과 잼 탐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미나이와 대화를 나눌 때 여기는 입력창에 대화를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는 일반적인 대화와 요청에 대한 답이 되겠고요. 좌측에서 스토리북을 누릅니다. 그러면 실험 버전 스토리북을 이용할 수 있는데요. 어린이나 성인을 위한 맞춤형 그림책 생성 기능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줄거리들이 샘플로 나와 있죠. 7살 아이가 할머니 집에서 자고 싶어 하지 않아서 아이가 잘 수 있는 스토리북을 만들어 주세요 라든지 그 외에 다양한 샘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샘플 외에 내가 원하는 줄거리를 입력을 하고 그림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놨던 그림책인데요.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도로교통법을 운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스토리북으로 만들어 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렇게 스토리북 형식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간단한 일러스트도 포함을 해서 그림책을 생성을 해주게 되죠. 정보를 전달할 때 이런 식의 스토리북으로 전달을 하게 되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겠죠. 전달도 더 잘 됩니다. 그 다음은 잼 탐색인데요. 잼 탐색하기 들어가게 되면 잼 관리자로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잼을 생성해서 나에게 맞는 맞춤형 챗봇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에 관련된 내용을 많이 물어볼 경우에는 나에게 맞는 여행 관련 챗봇을 생성을 하면 되겠죠. 답변을 해줄 때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줄지, 어떤 정보를 주로 다룰지, 말투는 어떤 식으로 할지, 챗봇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지정을 해주게 되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챗봇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반 채팅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래쪽 입력창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자, 이 버튼을 누르시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업로드할 수도 있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추가할 수도 있죠. 파일 업로드를 선택하면 내 컴퓨터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원하는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구글 드라이브에서 파일 추가를 선택하면 내 구글 드라이브가 뜨게 됩니다. 여기서 문서라든지 사진, 영상, PDF 파일 같은 것들을 업로드하게 되면 업로드한 파일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요청을 할 수가 있겠죠. 문서 같은 경우에는 요약을 한다든지 보고서 형식으로 바꿔준다든지 슬라이드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식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포토죠. 사진을 올리고 그 사진 스타일로 다른 이미지를 생성하거나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코드 가져오기를 이용을 하면 코딩한 내용을 가져와서 잘못된 부분을 찾거나 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가져오거나 파일을 업로드했을 경우 일반 채팅 상태에서 이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은 도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보시면 딥 리서치라고 나오죠. 이 딥 리서치는 간단한 요청이 아니고 좀 더 복잡한 주제로 요청을 했을 경우 인터넷에 관련 주제를 찾고 생각하고 추론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제가 딥 리서치로 영상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한 건데요. 이렇게 딥 리서치를 이용했을 경우 결과물을 얻기까지의 중간 과정이 전부 나오고 있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가 원하는 요청에 대한 답을 만들어내는지
그 부분들이 전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 시작 버튼을 누르게 되면 관련 내용으로 연구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부 정리해서 보여주게 되고요. 관련 컨텐츠나 소스가 있을 경우 아래쪽에 전부 나타나게 됩니다. 좀 더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깊이 있는 답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딥 리서치는 여러분이 어떤 주제를 요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간단한 답변을 딥 리서치를 이용하면 필요 없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변의 차이도 별로 없겠죠. 그리고 이 딥 리서치 기능은 무료 버전의 경우에는 하루에 2번밖에는 이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동영상 만들기죠. 얼마 전에 베어 3.1로 동영상을 생성하는 인공지능이 업데이트가 되었죠. 예전 버전에서는 영상을 생성하게 되면 얼굴이 일그러진다든지 사람이 벽을 뚫고 서 있다든지 이런 오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베어 3.1이 되면서 거의 그런 오류는 없어졌습니다. 인공지능 초창기에 보이던 손가락이 3개, 4개, 다리가 3개, 4개씩 생성되는 그런 오류는 이 베어 3.1에서는 없다고 보셔도 되겠고요.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인 영상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 다음 이미지 생성하기는 얼마 전에 이슈가 되었던 나노 바나나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죠. 나노 바나나도 나노 바나나 프로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존 나노 바나나보다 업그레이드된 이미지 생성 결과물을 보여주게 됩니다. 실제 사진을 찍은 것과 구별이 안 될 정도의 결과물을 보여주죠. 자, 이 나노 바나나도 무료 버전에서는 생성할 수 있는 개수의 한계가 있고요. 트래픽이 많이 몰릴 경우에는 무료 사용자는 순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 만들기와 이미지 생성하기는 무료 버전 이용자는 계속 이용하다 보면 멈추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날 다시 생성하시면 다시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캔버스가 있죠. 이 캔버스는 AI와 내가 서로 소통을 하면서 결과물을 수정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캔버스로 생성했던 초대장인데요. 제미나이에게 초대장 생성을 요청을 한 다음 생성한 초대장에 여러 가지 수정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패턴을 투명도 80%로 넣어달라고 수정 요청을 했죠. 그 다음에 화이트 배경에도 이쁜 패턴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씨 뒤 화이트 배경에 패턴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죠. 자, 그 다음 글씨를 필기체로 바꿔달라고 했네요. 그리고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캔버스에서 하지 않고 일반 채팅방에서 했을 경우 일관성이 유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죠. 하지만 이 캔버스에서 이용을 할 경우에는 일관성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내가 원하는 부분만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 외에도 문서를 작성하거나 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그 보고서에 대한 부분 수정이라든지 문구 수정도 전부 이 캔버스에서 가능합니다. 우리는 원하는 부분만 고쳐달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제미나이 캔버스가 전부 알아서 수정을 해주게 됩니다. 업무할 때는 아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도구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더라도 우측에 있는 모드는 고정이 되어 있죠. 예를 들어 딥 리서치를 선택을 하더라도 우측은 빠른 모드로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딥 리서치를 이용할 경우 이왕이면 빠른 모드보다는 사고 모드가 더 좋겠죠. 자,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좀 더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만들기나 이미지 생성하기에는 사고 모드가 큰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빠른 모드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복잡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에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자동 기능이 있어서 알아서
제미나이가 이 기능을 바꿔서 이용을 했지만 이제 사용자가 알아서 직접 바꿔야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요청을 입력을 하실 때 어떤 주제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상황에 맞도록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우도 유료와 무료 버전은 횟수에 제한이 있겠죠. 최신 제미나이 3.0 업데이트로 가장 놀랍게 발전된 기능이 베어 3.1을 이용한 동영상 생성 기능인데요. 이번 시간은 제미나이의 최신 동영상 생성 기능인 베어 3.1의 기본적인 사용법과 베어 3.1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베어 3.1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제미나이를 실행을 하셔야 되죠. 구글 크롬을 여신 다음 우측 상단 앱 버튼 누르시고 제미나이를 실행합니다. 그러면 제미나이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입력창 하단에 있는 도구를 누릅니다. 그러면 동영상 만들기 베어 3.1이라고 있죠. 이걸 선택하시면 이제 제미나이에서 동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에서 베어 3.1을 이용해서 동영상을 생성을 할 때 8초 분량의 동영상만 생성이 가능하죠. 그 이상 길이의 동영상을 생성할 경우에는 8초짜리 영상을 계속 만들어서 이어 붙여서 원하는 길이의 영상을 만들게 됩니다. 앞으로는 생성할 수 있는 길이가 더 늘어나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8초까지만 영상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영상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동영상 버튼이 나와 있어야 되겠죠. 이 베어 3.1을 이용을 해서 동영상을 생성을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시던 분들도 원하는 영상 만들기를 어려워하시죠. 그래서 몇 번 시도해 보시다가 이거 제대로 나오지 않는구나 하고 접어버리시는데요. 그 이유는 제대로 된 프롬프트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선 베어 3.1의 프롬프트 작성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미나이에서 영상을 생성을 하실 때 관련된 소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여러분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영상을 생성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호한 지시를 내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결과는 또 모호한 결과물을 만들게 되죠.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얻으려면 무엇을 보여줄지 뿐만이 아니고 어떻게 보여줄지를 결정하는 감독의 입장에서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내가 직접 영상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영상 제작자는 따로 있고 여러분은 뒤에서 지시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핵심 프롬프트의 5가지 기본 요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가지 요소는 주제, 배경, 행동, 스타일, 촬영 이렇게 5가지인데요. 첫 번째 주제는 영상의 주인공이 누구인가입니다. 자, 그 다음 그 주제, 영상의 주인공이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가죠. 그 다음은 행동이 되겠죠. 자, 이 행동은 주제가 하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이 하는 행동인 거죠. 행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인물의 경우에는 걷고 있는 행동도 있을 수 있고요. 달리는 행동도 있을 수 있고 웃고 있는 행동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은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분위기인 거죠. 이 스타일에는 영상의 미학이라든지 분위기, 조명, 색감 등이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은 촬영이 되겠죠. 이 촬영은 구도인데요. 어떻게 찍을 것인가죠. 예를 들어 인물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상반신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프롬프트에서 전신샷이라고 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물의 전신샷이 나와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신샷이라고 표현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단순한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가 풍부한 묘사를 사용하는 거죠. 여기에 예를 든 것처럼 여자가 아니고 나비 무늬가 있는 주름진 천 드레스를 입은 세련된 여성 모델, 무지갯빛 달 먼지로 덮인 거대한 로봇,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많이 쓰는 풍부한 묘사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배경이죠. 공간의 물리적 특징과 시간대를 명시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강아지가 밖에서 뛰어노는 모습, 이렇게 했을 때 밖에서라고 쓰지 마시고요. 저녁 노을 아래 파리 패션 위크 런웨이 같이 이렇게
물리적인 특징하고 시간대를 명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저녁 노을에 야외에서 강아지가 패션쇼를 하는 그런 모습도 연출해낼 수가 있죠. 그 다음 안개 낀 해안 절벽, 새벽의 푸른 시간이죠. 자, 이건 뭘까요? 밤이나 새벽 시간대에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이 좀 푸른색이 많이 들어가죠.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행동이 되겠죠. 배우 3.1은 움직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이미지와 다르게 움직임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행동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셔야 돼요. 구체적인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걷는다 대신 자신감 있게 활보하다, 가볍게 걷다 이런 식의 구체적인 동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 자연의 경우에는 그 자연 현상을 묘사를 해줘야 됩니다. 파도가 숨쉬듯 부서지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제가 이 프롬프트를 실험해 본 결과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보다는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영상이 나오게 돼요.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즉 어느 정도 문장력이 있는 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을 하게 되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기존 업계에서 종사하던 분들이 이용하게 되면 그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전문적으로 종사하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표현만 충분히 할 수 있다면 누구나 그 정도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스타일이 되겠죠. 조명과 예술 사조라고 썼는데요. 조명은 시네마틱 조명, 영화 같은 조명이죠. 부드러운 자연광, 네온사인 조명 이런 식으로 조명을 표시를 해주면 더 좋습니다. 창문을 통해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노을진 석양이라든지 이렇게 주변 밝기나 조명을 표현을 해주면 좋고요. 예술 사조라는 것은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요즘 유튜브 같은 데 보시면 아주 옛날 영상 같은 거 많이 올라오는데 그런 것들도 전부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90년대 VHS 스타일이죠. 그러면 실제 그때 찍은 것 같은 그런 스타일로 영상이 나오게 됩니다. 60년대 스타일, 70년대 영화 스타일 하면 그때 영화 화면 같은 스타일로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은 촬영 기법이죠. 정지된 컷이 아니고 움직이는 영상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아도 내가 그냥 말로 풀어서 얘기를 하면 돼요. 클로즈업이면 가까이 다가가서 찍어라. 풀샷이면 전체를 찍어라. 와이드샷이면 넓게 찍어라. 이렇게 프롬프트를 작성을 해도 되는데 그렇게 느려서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한 단어로 얘기하면 전달이 훨씬 정확하고 쉽겠죠. 자, 그래서 이 촬영 기법의 기본적인 내용들은 외워두도록 하시면 프롬프트 작성에 훨씬 유리합니다. 샷 사이즈는 세 가지죠. 클로즈업, 풀샷, 와이드샷이죠. 클로즈업은 가까이 다가가서 찍는 것이고 풀샷은 뒤로 나와서 전체가 나오게 찍는 거고요. 와이드샷은 넓게 찍히는 거죠. 광각으로 찍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카메라 부분은 펜 틸트, 돌리, 트래킹 이 네 가지는 꼭 외워두세요. 펜은 좌우로 움직이는 거고 틸트는 상하로 움직입니다. 돌리 인 아웃은 줌이죠. 트래킹 샷은 주제를 따라가면서 찍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일일이 풀어서 쓰게 되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이렇게 단어 하나로 얘기하게 되면 의미 전달이 훨씬 쉬워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앵글이 있죠. 눈높이, 낮은 곳에서 찍은 앵글, 위에서 아래로 찍은 앵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렌즈 사이즈도 광각, 입물용 렌즈, 근접 렌즈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자, 그것도 이렇게 풀어 쓰는 것보다는 24mm 렌즈, 85mm 마크로 렌즈 이렇게 써주시면 제미나이의 이해도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것도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본 결과 풀어 쓰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훨씬 이해도가 높아요. 그 다음 이 배우 3.1의 놀라운 점은 오디오가 포함되는 거죠. 오디오도 같이 포함이 돼서 결과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사운드 트랙 부분은 배경음악을 만드는 것이고요. SFX는
음향 효과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얼로그, 즉 대사를 넣어주죠. 이 세 가지가 같이 들어가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인공이 그릇을 떨어뜨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면 그릇이 깨지는 소리가 나야죠. 그게 음향 효과가 되겠죠. 그리고 주인공이 갈대밭을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영상을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부드러운 음악이 필요하겠죠. 자, 그런 부분은 사운드 트랙이 되겠죠. 자, 주인공이 아나운서입니다. 화면을 보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다이얼로그를 넣어야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의 오디오 요소들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배우 3.1의 고급 기능인데요. 이미지를 업로드해서 그 이미지를 참조해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죠. 캐릭터, 사물, 스타일의 일관성을 위해서 최대 3개의 이미지를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프레임 제어와 장면 확장은 제미나이 상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고요. 구글 랩스에 들어가셔서 플로우나 위스크를 이용해야 됩니다. 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프롬프트 작성의 기본인데요. 문장이 3개에서 6개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쓰시면 좋습니다. 너무 짧으면 디테일이 부족해지고 너무 길면 핵심이 흐려지는 거죠. 전부 나열해서 쓰지 마시고 핵심되는 요소들을 짧게 계속 나열해서 쓰시는 게 좋죠. 자, 그 다음에 권장 단어 수는 100에서 150단어 내외가 가장 좋습니다. 단어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영상을 생성할 때 빠뜨리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되도록이면 100에서 150단어는 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한글을 써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글로 해서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는 영어 프롬프트로 다시 바꿔서 이용을 해보시면 좀 더 결과물을 제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어로 만들려면 복잡하죠. 또 번역을 해야 되고 복잡한데 일단 한글로 작성을 하시고요. 원하는 대로 잘 나오지 않으시면 그때 가서 영어로 바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동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하고 오래된 도서관 책상, 거친 필름 입자의 16mm 영화 필름 느낌, 낡은 깃털펜이 빈 양피지 위에 놓여지는 순간 기계식 시계가 천천히 똑딱거린다. 고정된 샷,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세피아 톤. 지금 계속 이어서 쓰지 않고 필요한 요소들만 딱딱 끊어서 써줬죠. 그리고 앞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요소가 전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동영상을 생성을 해볼 텐데요. 이 제미나이에서 동영상을 생성을 하게 되면 배우 3.1로 생성되는 영상은 하루에 3개까지만 생성을 할 수 있죠. 무료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프로 버전 이용하시는 분 모두 3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 트래픽이 많이 몰리면서 무료 버전 이용자는 개수가 더 준다고 하는데요. 일단은 3개까지만 가능합니다.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까지 소요될 수 있고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트래픽이 많이 몰리는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자, 완성이 됐는데요. 영상을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제가 요청한 대로 거의 완벽하게 나왔네요. 사운드 효과도 그대로 나왔죠. 자, 오래된 필름 효과도 그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하고 웅장한 영상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해가 뜰 무렵 눈 덮인 산봉우리에 홀로 서 있는 등산객이 맑은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끝없는 수평선을 바라보고 등산객의 얼굴로 천천히 줌인, 에픽 와이드샷, 웅장한 오케스트라 배경음악까지 넣어줬죠. 전송해 보겠습니다. 완성이 됐는데요. 다운로드 한 다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벽하게 나오죠? 이렇게 풍경, 이미지와 음악, 영상이 포함된 멋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생성을 하게 되면 오늘 생성할 수 있는 동영상이 몇 개 남았는지 여기에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인물, 풍경, 일반적인 사물 관계없이
전부 이렇게 멋진 영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미나이에서 이미지나 영상을 생성을 하게 되면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서랍 모양이 있죠. 이 채팅의 파일 버튼인데요. 여기를 눌러보시면 이 채팅방에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파일을 업로드해서 사진을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력창에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파일을 업로드 하겠습니다. 강아지 사진인데요. 이 강아지 사진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아지가 어떻게 움직일지 행동을 여기에 직접 프롬프트로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제출만 하셔도 지금 이 이미지를 영상으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것은 최적의 움직임을 배우 3.1에서 생성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저는 이번에는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냥 전송합니다. 완성이 됐는데요. 완성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소리가 나면서 강아지가 뛰어노는 모습이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이미지를 첨부를 하게 되면 그 이미지를 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움직이는 여러 가지 모습을 묘사를 해주는 것이 여러분이 원하는 영상을 만들기에는 더 좋겠죠. 이렇게 해서 제미나이의 최신 영상 생성 기능인 배우 3.1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배우 3.1을 이용을 하면 지금까지는 상상만으로 존재하던 여러 가지 영화적인 연출을 프롬프트 몇 줄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이 되었죠. 지금은 8초 분량의 영상만 생성을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더 긴 영상도 생성이 가능하고 좀 더 정교한 영상도 생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상상 속으로만 꿈꾸던 그런 영상을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배우 3.1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영상들 한번 만들어 보시고요. 앞으로의 미래를 미리 경험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